자, 현대시 하나 더 할게요. 독을 차고 김영랑. 김영랑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30년대의 순수시, 시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 언어를 좋다, 아주 예쁘게 잘 가다듬고 운율을 중시하는 그런 시를 순수시라고 하는데 세상에 여기에서에 나와 있는 이 독을 차고라는 시는 순수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시예요. 왜냐? 일제강점기에 너도 춤을 춰먹거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결연한 어조, 제목처럼 독을 차고 나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양한 상지, 일제에 대한 저항적,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현실 참여적이다. 제재, 식민지에서의 극한 상황,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삶에 대한 의지. 특징, 나와 벗의 대화 형식, 나와 벗의 삶의 자세, 대조, 직설적인 어조, 화자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19풀이, 시 보면서 확인해 드릴 거니까요. 밑에 나와 있는 이해와 감상 확인할게요. 이 작품은 김영랑의 초기 시에 나타난 순수한 서정적 미의시계와는 다른 역사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벗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1년에 드러난 벗과의 대화는 2년에서 벗이 충고합니다. 그 독을 흩어버려 어디다 쓸겨. 이에 대해 응답으로 3, 4년에는 독을 찰 수밖에 없는 배경과 결연한 의지.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현실에 순응하는 벗과의 대조로 나의 의지적이고 결연한 저항의지가 더욱 부각된다. 독으로서 세계와 대결하겠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자세나 내가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는 그런 신세임을 알고는 있지만 일제강점기 말의 고통을 나도 인지하고 있지만 곱게 죽지 않을 거야 나. 독이란 화자의 마음속에서의 결정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대결의지, 죽음에 대한 각오와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제의 폭압에 맞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하겠다라는 대결의 상황, 위기의 극한 상황에서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으로 가슴에 독을 차는 길을 택한 겁니다. 위로 올라올게요. 시작해 봅시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이 독,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 무엇을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죠. 아직은 아무도 해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한 독이겠어요. 물리면 죽는 거야. 벗은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고 순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딴 소리 하면 그 독이 선뜻 벗 너를 해할지도 모른다 라고 위협을 하고 이미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나와 벗의 대조관계가 드러나고 있죠. 독 안 차고 살아도 오래지 않아서 너나 마주 가버리면 그 독 있든 없든 우리 그냥 죽어. 오래 못 살고 죽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 땅덩이가 닳아 없어져서 모래알이 될 텐데 그런 거 독 없어도 다 살아. 없어도 독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죽으면 어이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냐고? 라고 버지나에게 충고한 거지. 독 안 차고 살아도 너 나 죽어. 그리고 우리 죽고 나면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 독 차고 살았었던 거 그냥 허무한디? 라고 생각할게요. 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이 세상 일제강점기. 그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던 하루가 있었던가.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허무한디? 그렇지, 허무하지. 그러나 역시 어떻게 해요? 시에서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라는 말이 나오면 시상이 전환될 거라고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량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고 있지. 그래, 내가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맡긴 심세임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요 말이 빠져 있죠.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살아갈 것이다. 의지적 태도. 내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 순수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독이라는 건 순수한 정신을 건지고 지키기 위한 나의 수단이다. 자기 방어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확인하면 되겠죠. 나와 벗의 삶의 자세를 대조해 봅시다. 나는 독을 차고 갈 거야. 벗은 그거 허무한겨. 대조. 나는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결의식을 지니고 살 거고, 벗은 현실에 순응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적당히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꼽사리로 나와 있는 퀴즈 잠깐 볼게요. 1번. 김영랑의 뛰어난 언어 조탁과 낭만적 시의 경험을 볼 수 있지 않죠. 이 시에서의 독은 매서운 지조와 절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 이 시에서 부정적 세력, 일이 승량이. 일제지 일제. 이 시에서 누구는 벗은 허무주의적이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밑에 문제 빠르게 볼게요.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고요. 시어 자체의 아름다움에 치중한 유미주의 아니고요. 자신이 처한 현실, 일제에 대한 대결의식이 드러냈다. 맞지? 현대 물질 문명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인간 소외 아니고요. 서사적인 내용 아니고, 시간의 흐름도 아니고, 시상전개. 이 시에서의 시상전개는 나와 벗 사이의 대화다. 2번. 독의 함축적 의미. 이거를 가지고 일제강점기 이리 승량이에게 저항을 할 거예요. 2번의 답은 몇 번? 5번. 부정적 현실에 대항하려는 의지. 3번.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영랑의 시심은 아름다운 남도의 자연과 소박하고 따스한 인정 속에서 싹떴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탐하며 몸을 더럽히기보다는 고향집들의 곱게 피는 모란을 어루만지며 시심을 가꾸는 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에겐 더 떳떳한 일이었었다. 고향에서 꽃을 가꾸며 시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떳떳합니다. 1번. 일제가 내 마음을 노리고 있어. 나 고통받고 위기의식 가지고 있지. 괜찮아. 마음속에 독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다. 나쁘지 않아. 허무하다라고 말하면서 가리라 의지적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고향집을 떠나서 아니요. 고향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겠지. 고향집에서 시심을 가꾸려. 3번 틀리죠?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렇지. 고향집에서 시심을 가꾸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틀린 건 3번. 다음 페이지. 이 작품의 내적 의미만 주목해서 감상한 것. 그러니까 누구? 시인 이야기 하지 마라. 독자 이야기 하지도 말고 시대적 사회문화적 배경 이야기 하지 말고 작품에만 관련된 1번. 이 작품을 읽으면 나는 인간의 윤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봤어. 독자를 고려한 외제적 관점 중에서 효용론적 관점. 탈락. 독, 마금날, 찍기우고 등의 시어는 강렬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화자의 단호한 태도와 잘 어울려. 내재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했죠? 그 위험한 독을 차리고 다닌다니 말이 되지. 이리 승량이가 몸이 아닌 마음을 노린다는 게 마음이 돼? 라고 시를 읽은 독자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효용론.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거니까 반영론. 이 시의 작가가 어쩌고 저쩌고 작가 이야기했다. 표현론. 답은 2번. 5번의 답 볼게요. 5번 볼게요. 나와 벗이 대화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식대로 독을 찾고 살 거야. 그래요? 그렇지만 세상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리어 자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괜찮아. 어쩌면 나를 진짜 걱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말게. 자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자네와도 의절하겠네. 다 너를 해칠 수도 있어.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말게. 우리가 죽어 억만 년 지나면 자네나 나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잊혀질 것세. 그때 가면 자네의 뜻을 알아줄 사람이 있겠나? 그러고 보니 나는 내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온 날이 거의 없네 그려. 허무한 일이야. 이제 자네 말대로 내 개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어. 뭐 이렇게 귀가 얇아 팔랑거려? 탈락. 6번. 이 시의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부정적 현실과 저항을 하고 붙어보자. 부정적 현실. 이겨내겠다. 무엇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시 찾으면 되겠죠? 답은 1번 정도 되겠네요. 이육사의 교모, 육사 형님 오빠 나오면 이미 의지적이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나라를 빼앗겼다면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라. 봄도 봄이 아니야. 낡은 검이지. 일제강점에 의한 부정적 현실을 휘두르고 끝없는 꾼길에 혼자 설레어서 내가 하는 일엔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난 정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아주 좋아. 1번. 나머지 신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기의 화자가 이 시의 벗에게 가장 할 수 있는 말. 성삼문 씨가 벗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했더니 복례산 제1봉의 낙락장송 오래된 소나무가 되어서 백설이 흰눈이 만건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에도 독야청청 푸르게 푸르게 하리라. 성삼문은 어떻게 해요? 단종 보기 운동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죽은 사육신 중에 하나고요. 이 백설은 어떻게 해요? 수양대군 세조의 무리 니들이 온 세상을 가득가득해도 나는 지족 전례를 지키면서 내 의지대로 살 것이다. 그러한 말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다. 백설이 만건곤해도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독야청청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돼. 수고하셨습니다.